자, 26페이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여기. 얘에서 실기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26페이지입니다, 교재. 자, 보시죠. 자, 여기는 일단 뭐가 출제가 많이 되냐면 말문제 출제 많이 되고요. 여기는 실기가 많이 나옵니다. 라는 부분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요. 여기. 자, 우리가 여러분들 현금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폐하고 동전이죠. 지폐하고 동전을 현금이라고 하죠. 근데 회계에서는 현금을 좀 넓게 봐요. 뭐냐면 지금 당장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내 지갑에 지폐나 동전이 없어요. 근데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회계에서는 현금처럼 취급을 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이 예. 통화, 대용, 증권. 해석하면 통화가 지폐나 동전이죠. 여보세요 말고요. 네, 이제 반응도 없으시네. 처음에는 반응해 주셨다. 그다음부터는 재미없다. 자, 통화, 대용은 대신 사용한 요 말이에요. 그다음에 증권은 우리가 것들, 그러니까 지폐나 동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면 얘네는 우리가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거고 실제 얘네들의 계정 과목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자기압 수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현금이라는 걸 모르실 분은 없어요. 100만 원이나 10만 원짜리 수표 있죠. 그렇죠? 그게 자기압 수표고 당연히 얘는 현금. 그리고 당좌 수표는 지금은 못 하고요. 나중에 어떤 다른 거하고 엮여서 같이 설명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나중에 설명하겠지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송금한 우편화는요. 얘는 실기는 아니고 말문제니까 대략 설명만 드릴게요. 여러분들 특히 이 회계를 좀 이해하시려면 지금처럼 컴퓨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교통이 발달되지 않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물론 그 시절을 살진 않았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이게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애들이 많아요. 옛날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뭐냐면 자, 지금에야 여러분들 뭐 계좌이체라든지 뭐 카카오페이 그런 것들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저 예전에 카카오페이 이체 못했다가 욕 얻어 먹었거든요. 그것도 못하냐고. 아무튼 계좌이체는 할 줄 아니까. 그래서 하는데 근데 옛날에는 계좌이체 이런 것들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특히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많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ATM이 나온 지가 제가 ATM 못 본 것 같은데 ATM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 아마 초기에 도입되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옛날이면 ATM 같은 게 없었겠죠, 실제로.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돈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려면 특히 만약에 제가 사업자금이 필요해가지고 부모님께 100만 원 좀 이체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이체가 이체해주세요. 이체가 뭔지 잃어버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요. 전화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열심히 벌어서 더 2배로 불려드릴게요. 항상 말은 그러죠. 그다음부터 잠수고.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100만 원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옛날에는 편지 봉투 같은 데 담아서 줬겠죠. 우편 봉투에.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어머니께서요. 우편 봉투에다가 100만 원을 넣으셨는데 주소를 잘못 적으신 거예요. 난리 났죠, 여러분들. 저하고 어머니 난리 난 거고 상대방을 횡재한 거고 돈으로 가면. 맞죠? 근데 그런 위험을 방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께서 100만 원을 우체국, 예전에 우체국이 많았겠죠? 우체국에 저금을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저금을 하면 저금했다라는 증을 줘요. 그게 우편한 증서예요. 우편한 증서.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100만 원을 저금하고 100만 원에 저금했다는 그 증을 받으시고 수수료 일정 부분을 우체국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100만 원 증, 걔를 이제 편지 봉투에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못 갔어요, 주소가. 그때 그 편지 봉투 안에는 우편 봉투라고 해야 되나? 우편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증이 들어가 있어요? 증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민국이에게 이렇게 적혀져 있단 말이에요. 맞죠?
받는 사람. 근데 상대방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증을 내밀어봤자 찾을 수가 없어요. 제 민증이 없을 거 아니에요. 돈으로 갔다면 그냥 먹으면 땡이지만. 알죠?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잘못 보냈다라고 하면요,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해서 다시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다시 요구를 하면 돼요. 그럼 수수료 또 일정 부분 떼고 또 증을 받아가지고 다시 저한테 주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전 우편한 증서를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받았으면 지금 돈이에요? 아니죠.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돈이네라고 생각하죠. 걸어서 우체국만 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편한 증서, 송금한 증서도 우리가 현금처럼 보겠다라는 건데 말문제 대비예요. 실기용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사체 이쪽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채. 사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채가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 배당금 지급 통지표 설명 좀. 아마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지금도 와요. 배당금은 계좌이체가 오지만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옵니다. 우편으로요. 실제로.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은 계좌이체하지만 옛날에 돈으로 줬겠죠. 직접. 어떻게 되냐면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대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한 주당 1,000원을 준대, 배당을. 그러면 저는 10,000원을 받을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실제로 이제 주주총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실제로 주진 않아요. 배당을 주면 여럿 깔려요. 서로 받으려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배당 얼마 드릴게요 라고 하면 알아서 주주들이 다 집에 가요. 맞죠? 가면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우편 봉투로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보내줘요. 옛날에. 알죠? 지금도 보내긴 하지만. 그러면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지금 당장의 돈은 아니죠. 근데 어차피 은행 가서 배당금 지급 통지서와 함께 제 주민등록증 제시하면 줄 텐데 뭐. 맞죠? 현금이라고 생각하겠죠. 또 얘랑 비슷한 게 국세 환급금 통지서. 세금 환급해준다고. 맞죠? 그거 받으면 돈이네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곧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기다려줘. 5월달이. 빨리 좀 돌아오라. 환급 좀 받게. 이거. 일반적으로 환급 좀 많이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환급 받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좀 빨리 돌아오라고. 신고 열심히 일찍 합니다. 일찍. 제가 그렇게 신고 정시 투철하지 않거든요. 그때는 되게 신고를 빨리 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고도 말문제네. 뭐냐면 얘네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겠대요. 나중에 현금성 자산은 곧 설명드릴 거예요. 뭐냐면 자 들어보실게요. 우리가 그 정기예금 있잖아요. 정기예금이 나중에 배우실 건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죠. 그러면 회계에서는 현금처럼 취급해요. 곧 현금 될 놈이잖아요. 곧 현금 될 놈.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현금성 자산은 빠른 시일 내에 돈이 될 놈. 알죠? 그리고 현금은 그냥 언제든지 돈이 될 놈. 알죠? 뭐냐? 여러분들 우표를 현금으로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큰일 나죠. 우표를 현금 제시하면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우표를 제시하면 두들 맞아요. 그죠?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입인지는요. 이게 세대차 제가 항상 설명할 때 세대차를 좀 많이 느껴요. 특히 혹시 잔금이 아세요? 대장금? 대장금 설명할 때 많이 괴리감 느끼고 대장금 설명했는데 그 어떤 이제 연세 좀 나이 어린 학생분들 저렇게 쳐다보시더라고. 그게 뭐냐고. 그래서 할 말을 잃었고 그래서 좀 어떻게 드라마를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할 때 뭐냐면 이거 설명할 때 또 괴리감 느끼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 동사무소 가도 되지만 어디서도 떼어요? 그죠? 바로 여러분들 정보24 가면 되잖아요. 맞죠? 가서 무료로 뜰 수 있죠 또. 맞죠? 근데 저 때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무조건 동사무소 가야 됐어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주민등록 등본 좀 떼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돈을 줘야죠. 동사무소한테. 동사무소 근데 그게 한 300원 정도 되고 좀 중요한 서류가 500원인가 1,000원? 그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아마 주민등록등본에 300원 정도 했던가?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동사무소에서
제가 띄워드렸으니까 300원 주세요 하면 좀 거지 같잖아요. 아,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공공기관인데 맞죠? 300원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좀 약간 존심상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우표를 붙여야지만 이 주민등록증에 효력이 있어요라고 300원 받아가는 거예요. 에? 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라고 있어요. 진짜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알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동사무소에서 붙여주는 우표잖아요. 맞죠? 이 우표랑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는요, 요거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애들이 발행하는 게 선일자 수표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알고 계세요. 알죠? 이거 시험 목적으로, 왜냐면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진도를 못 나가요. 알죠? 혹시나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별도로 선일자 수표 설명드릴 거예요. 알죠?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옛날이에요, 옛날. 알죠? 선일자 수표 나중에 설명.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는 어음 성격인데 어음은 여러분 당연히 만기가 돼야 현금인 거지 어음 거래할 때는 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지 않는다, 이 정도만. 예전에 열심히 설명했는데 너무 시간만 잡아먹더라고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여기는 이제 실기용 뭐냐면, 자, 우리가 요구불 예금 있죠. 지금 우리가 뭐 하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동네예요. 자, 여기에서요. 내가 언제든지 은행에 제시를 돈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은행에서 지불해야 되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보통예금 알고 계시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당좌예금을 설명드려야 돼. 당좌예금. 이것도 옛날이에요. 지금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들어보시면 옛날에 ATM 같은 거 없던 시절이라고 하죠.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어머니께서 주로 심부름 시키는 게 공과금 내라고 돈 주시면서 했을 때 어떻게 해주시냐면 은행에 용지 있죠. 계좌번호랑 그런 거 금액 같은 거 쓸 수 있는 용지가 있어요. 그걸 몇 장을 어머니께서 미리 쟁여놓으세요. 쟁여놓는다고 해야 되나? 쟁여놓으세요. 쟁여놓으시고 거기에 금액 적고 돈 주신 다음에 남은 건 너 뭐 사 먹어 이렇게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알죠? 근데 그게 진짜 딱 사람들 몰릴 때 가면은요, 시골인데도 1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왜 왔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만 거래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서 금액 적고 상대방 이름 적고 창구 가가지고 또 이거 보내야 되거든요.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제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예금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신한은행이라고 하면 신한은행에 1,000만 원을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금을 하면 신한은행에서요,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과 같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수표 책자를 줘요. 그걸 당좌수표라고 하거든요. 그 당좌수표 책자를 주는데 그 당좌수표는 다 비어 있고요. 그냥 신한은행 마크만 찍혀져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저는 이제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는 수표 책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했죠? 자,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물건을 사야 돼. 물건을 사야 되는데 400만 원 줘야 되는데 400만 원 여러분들한테. 그럼 400만 원 줘야 되면 저는 직접 은행까지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쓰고 400만 원 적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그 당좌수표 신한은행 마크가 찍혀져 있는 수표 책자 있죠? 거기에다가 내 사인을 적어요. 내 사인.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이런 사인이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주세요라고 은행하고 서로가 교환하는 거예요. 했죠? 사인 적고 신한은행 마크 찍혀져 있으니까 위조 검사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다 제가 400만 원 이렇게 적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어디 갔냐? 당좌수표를 보세요. 당좌수표를 발행했다 또는 당좌수표를 지급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당좌예금 잔고가 1,000만 원이었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당좌예금 잔고가
1000에서 600으로 줄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제 입장에서 띄워주고 끝나면 끝인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되게 편하죠? 직접 은행 가서 하나씩 예금 우리가 인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수표책 띄워주는 게 편하네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실기용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압 수표는 고민할 거 절대 없어요. 다 현금이에요. 자기압 수표 받으면 현금이고, 자기압 수표를 주면 현금의 감소죠. 근데 당좌 수표를 주면 저는 현금이 준 게 아니에요. 당좌 예금 잔고가 1000만 원에서 600으로 준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선 당좌 예금이 감소해요. 그죠? 질문. 그럼 여러분들은 당좌 수표를 받으신 거죠? 제가 발행한 당좌 수표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좌 예금이 늘어요? 그렇죠. 현금이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가서 현금으로 찾으시는 거지 당좌 예금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 는다라는 게 요게 많이 틀리시는 거예요. 이 두 개 구분 잘 하셔야 반드시. 당좌 수표 발행했다라고 하면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 줄이시는 거고, 알죠?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받았다. 시험에서 수령이라고도 안 주고 받았다라고 해요.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을 늘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꼭 구분 잘 하시길 강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근데 요즘은 아마 이런 거 당좌 수표 거래 잘 안 할 거예요. 알죠? 근데 우리 시험용이 시험용.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말 못했던 거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여기 타인 발행 당좌 수표가 현금이라고. 알죠? 시험에서는 타인이라고 절대 안 줘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서 민국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고 민국이 타인이 누구예요? 알죠? 그래서 친절하게 타인이라고는 안 줄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 실기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실기를 어떻게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 교재 어디 펴주시냐면, 아까 우리 제가 그때 했었죠. 아까 우리 계약하고 그것만 보고 여러분들 입력 못해요 그랬죠?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몇 페이지로 가주시냐면 347페이지. 자, 340 일단 7페이지 피시고 그 왼쪽 보실래? 347페이지 왼쪽 보시면 346페이지가 되겠죠? 맨 위쪽 보세요. 그 맨 위쪽에 보시면 회사, 주식회사, 동진상사, 회사 코드 1013 보이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회사를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실 때 프로그램 까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영상으로 올리거나 그럴 거니까, 왜냐면 시간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바탕화면에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면 잠시 저도 끌게요. 이거 요놈 칠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요렇게 돼 있는 요게 우리 시험용 프로그램이에요. 요 프로그램이 무조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내일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얘 있으시죠? 다들 없으세요? 그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 그럴 거예요. 아마 업데이트 반짝일걸요? 더블 클릭하시면 요거. 최신 버전 업데이트 눌러야 되거든요. 여기. 안 돼서 그럴 거예요. 나중에 바뀔 거야, 아마. 업데이트 눌러주면 돼요. 그렇죠. 한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돼요. 그렇죠. 일단 놓으시고 거기 하시고 회계일급 세팅하시고 회계일급. 이게 좀 느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좀 그래서 앞으로 우리 컴퓨터 다루실 때 한 번만 클릭하기, 여러 번 클릭하면 더 느려져요. 좀 인내를